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동맹도 북도 곁에 없이 외톨이로 맞는 판문점 선언 1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설득할 구상부터 내놓아야 한다. 중앙일보는 북러 밀착, 비핵화의 장애물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핵화 결단만이 답이다. 북한에 요구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김정은의 선의에 기댄 비핵화의 허구성을 일깨운 4.27 후 1년, 한국경제신문은 또 남협박, 북의 대한민국 조롱과 생떼를 계속 받아줄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라고 공격한 데 대해서 사설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남북 정상 완전한 비핵화 선언 후 1년 그 다짐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선언 판문점 비핵화를 선언한 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초라해진 이유가 남이나 북한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핵 폐기 상황은 미국의 조치가 지금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드러나 버렸죠. 아직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확인된 셈입니다. 북미 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남한의 경우 이 북미 간의 그 협상에서 사실 중립적 위치에 서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한의 경우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근전제 하에서 중립을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북미 간 협상에서 만약에 중재를 하려면 뭔가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재할 마땅한 수단을 남한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인터넷 은행 지나친 대주주 자격 규제로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KT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뱅크의 대주주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죠. 이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리스크였는데 이걸 이제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대주주 지분을 사실은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합 혐의로 고발된 업체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조차도 예상된 리스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앞으로 산업자본의 이 금융 지배, 말이 산업자본이지 금융 투기자본이죠. 금융 투기자본의 이 금융 지배가 지금도 엄청나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배가 어떻게 확산될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조선일보는 홍보가 부족해 경제가 엉망이라는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늘 정책 역량 총동원 그래서 무엇을 했나 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은 구산업 이을 신산업 부재의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금리 등 땜질 처방 말고 기업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우리 경제를 보는 해외 시각도 사늘해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결국 1%대로 추락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 혁신 투자 촉진을 해야 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주장들을 지금 계속 해대고 있네요. 신자유주의 정책 결과 나타난 현상을 또다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치유하거나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죠. 자본주의 체제 공황적 위기나 무정부성을 외면하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해봐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땜질 처방일 수밖에 없겠죠. 경기 순환과 변동에 따라 똑같은
처방만 계속 주장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검찰이 헛손질한 청 블랙리스트 특검 세워 전모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 청 면죄부 아니다.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기준과 같은 잣대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는다면 현 정권이 유리하게 판결이 난다든가 불평등하게 불균등하게 판결이 내려진다면 차기 정권에서 다시 이건 정치적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협치 팽개친 꼼수와 폭력 폭주 공멸 안 하려면 대화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실제적으로 그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회법조차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사실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다수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로 이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을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이걸 해결 방안은 없다. 뭐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물론 한계가 있죠. 지금 이 선거 관련 정치개혁법조차도 소수 정당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현재 수준의 원내 정당들에 대한 심판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